안녕하세요.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성입니다.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줌 사용이 좀 미숙해서 실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을 못했었는데,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. 저번 시간은 제가 미숙해서 죄송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기출문제를 한번 들고 왔어요.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2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같은 주제에 대한 2문제였어요.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저희가 피아제의 추상화 중에서 그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 반영적 추상화에 대해서 그 주제를 들고 왔고, 그 주제에 대한 기출문제 2문제를 저희가 함께 해결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했죠.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들어오셔서 참여를 했으면은 저랑 같이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말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오늘은 저 혼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피아제 반영적 추상화에 대한 기출 문제로서 저희가 2019학년도 A형 10번에 대한 문제가 이제 피아제 반영적 추상화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죠. 그래서 먼저 피아제 피아제의 죄송합니다. 아직 이게 미숙해서 먼저 이 피아제의 추상화에는 3가지가 있었죠. 하나는 이제 경험적 추상화,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의사 경험적 추상화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반영적 추상화, 이렇게 3가지 추상화를 얘기를 해요.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반영적 추상화의 의미를 보시면은 뭐였죠? 아동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 조정으로부터의 추상화를 이제 반영적 추상화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피아제는 활동에 대한 일반적 조정으로부터의 추상화를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쓰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활동에 대한 일반적 조정으로부터의 추상화를 바로 반영적 추상화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제 이 반영적 추상화에서 저희가 이 문제 사항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바로 이 반영적 추상화의 메커니즘, 즉 반사와 반성의 나선적 교대 과정이라는 그런 반영적 추상화의 메커니즘을 이 지문 사항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라는 게 이제 그 문제인데, 저희가 먼저 반사와 반성의 과정을 보시면은 우선 반사는 전 단계에서 얻은 것을 다음 단계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죠. 그렇게 했을 때
이 반사의 과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먼저 이 내면화를 하죠. 내면화하고 이것이 반사의 결과가 이 주제화로 기결이 되는데 이때 주제화라는 게 뭐냐면 이 주제화라는 거는 전 단계, 이전 단계에서의 사고의 도구였던 것을 다음 단계에서 반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 사고의 도구였던 것을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죠. 그래서 이러한 주제화, 내면화로 시작해서 그 주제화로 기결되는 이 과정을 저희가 반사의 과정이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을 그 다음 상위의 수준에서 균형화를 거쳐서 이제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이 만들어지죠. 여기 이제 정확하게 여기 내용이라고 쓸게요. 내용이 내면화돼서 이것이 이제 주제화, 사고의 도구를 사고의 대상으로 만드는 주제화로 가는 게 이 반사의 과정이었고, 그로부터 상위 단계에서 균형화를 거쳐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되는 이 과정이 바로 반성의 과정이었죠. 그래서 이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은 이러한 반사와 반성이 나선적 교대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죠.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 창관일지의 상황에서 한 가지 찾아서 이 추상화의 예를, 그러니까 반영적 추상화의 예를 창관일지 상황에서 한 가지 찾아서 이 추상화의 과정을 반사와 반성으로 구분하여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, 그럼 저희가 이 지문에서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어디가 반사고 어디가 반성인지를 저희가 찾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. 그럼 먼저 반사를 찾는 게 편한가 아니면은 반성을 먼저 찾는 게 편한가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성의 과정을 먼저 찾아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이 반사의 과정은 주제화를 통해서 이전 단계 사고의 도구였던 것을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, 즉 이 사고의 대상이라는 이 측면을 통해서 이 지문상에서 사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희가 이 수업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, 어떤 내용이 새롭게 재구성된 부분은 저희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이 지문 사항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수업 사항은 지금 학생들에게 인수분해 공식을 가르치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 인수분해 공식을 어떻게 이 수업 사항에서 지도를 하냐면 박 교사가 도입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탐구 활동을 제시를 하죠. 여러분들도 그 지도서나 이 교과서에서 많이 본 탐구 활동일 거예요. 그래서 뭐 대수타일을 이용해서 이 결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.
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전 시간에 학습한 다항식의 곱셈 공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라는 점은 결국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 어떤 걸로 재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인수분해 공식으로 재구성이 되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재구성이 일어나는 과정은 반사냐 반성이냐고 했을 때 바로 반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무엇이 사고의 대상이냐라고 보면은 이전 시간에 학습한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고의 대상이 되겠죠. 왜냐하면 이 탐구활동에서의 즉 이 대수타일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제곱 이 상태에서의 데모가 잘 안 그려졌네요. 이 상태에서는 이전 시간에 학습한 다항식의 곱셈 공식은 그저 사고의 도구에 불과했어요. 근데 이 박교사가 구한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뜻을 알려주고 이것이 이전 시간에 학습한 다항식의 곱셈 공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안내를 했다는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전에 배운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사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 곱셈 공식을 가지고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됨으로써 전 단계에서의 사고의 도구를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, 즉 뭐가 발생한 거죠? 뭐가 나타나게 된 거죠? 바로 주제아가 나타나게 된 거죠. 그럼 이러한 주제아, 반사라는 거는 내면화부터 시작해서 주제아로 귀결이 되는 건데 그럼 내면화, 학생이 어떤 활동, 어떤 것을 내면화했느냐, 어떤 것을 이 인지구조 안에 넣었느냐 라는 거는 결국 이 순서를 보시면은 결국 학생들은 어떤 거를 먼저 인식을 하겠어요? 바로 박교사가 도입 단계에서 탐구 활동으로 제시한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이 탐구 활동의 결과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성립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내면화를 하겠죠. 결국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냐면 바로 반사의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반사와 반성의 과정에서 이 지문 안에 어느 부분이 반사고 어느 부분이 반성인지를 저희가 파악할 때 좀 더 파악하기에 좀 더 쉬운 방법은 먼저 무엇을 찾는 게 좋냐면 바로 어떤 수업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재구성된 그 개념 먼저 찾으면은 저희가 이 반성의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어느 부분인지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그 반성에서 어떤 부분이 사고의 대상으로 작용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어떤 부분을 인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지 즉 내면화를 하였는지를 파악하면 저희가 쉽게 반사의 과정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제가 설명 때문에 이렇게 적어봤는데 얘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수업 사항을 쭉 보시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먼저 교사가 이 탐구 활동을 하죠. 탐구 활동의 결과로 무엇을 이끌어냈죠? 바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 잠시만요.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. 그럼 학생들이 이것을 이 활동을 탐구 활동을 내면화 먼저 이 지문 사항을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면화 주제와 그리고 재구성 과정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설명을 하기 위해서. 먼저 이 탐구 활동에서 이 부분이 성립함을 인식하고 그 다음 이전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이제 들고 오죠. 들고 와서 얘를 이제 그 인수분해의 뜻을 알려줬으니까 이 인수분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마지막으로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끌어내죠? 바로 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학생은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무엇으로 재구성을 한 거죠? 바로 이 인수분해 공식으로 재구성을 한 거죠.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구성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바로 이 과정에서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고요. 그 다음 이 탐구 활동에서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은 바로 전 단계의 사고의 도구였던 거죠. 근데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이 인수분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안내함으로써 학생에게 전 단계의 이 사고의 도구였던 것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? 바로 사고의 대상으로 바꾸게 된 거죠. 결국 사고의 도구였던 것을 사고의 대상으로 바꾸는, 즉 주제화가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결국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학생이 먼저 인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? 바로 이 탐구 활동, 노란색으로 쓸게요.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대수타일이라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는 부분을 인식하는, 즉 내면화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서 이 내면화를 통해서 그러면은 탐구 활동을 보니까 이 이전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 공식하고 이 인수분해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사고의 대상으로 변환시켜서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인수분해 공식을 이끌어내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내면화로부터 시작해서 주제화로 기결되는 그 과정인
이 부분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피아제의 추상화 중에서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 반영적 추상화를 이런 지문상에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잘 적용을 할 수 있냐. 결국 저희가 이제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. 잘 아는데 이제 시험에서 저희가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는 중요한 핵심은 저희가 이 지문 상황에 맞게 이 이론을 잘 적용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용하는 것을 해보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이 부분을 이런 거를 연습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그 이론을 지문 사항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